똑같은 시간에 문을 열고 똑같은 인사말을 건네고 똑같은 발걸음으로 똑같은 방향의 길을 걸어가는 마을. 유니벨 마을의 아침은 언제나 같았습니다. 똑같은 종소리에 눈을 뜨고 똑같은 시간에 잠에 드는 그런 하루의 반복이었죠. 사람들은 그 모든 것을 조화라고 불렀습니다. 다름이 없는 것, 흐트러짐이 없는 것, 모난 것 없이 모든 것이 하나의 음으로 어우러지는 것. 그것이야말로 유디밀 마을의 가장 큰 자랑이자 미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세레나라는 소녀가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걷고 있었습니다. 머리 뒤로 묶은 하얀색 리본이 바람에 따라 살짝 흔들리고 있었죠. 사실 그녀는 매일 아침 하늘색 리본을 만지작거리며 망설이곤 했습니다. 세레나는 아직 어렸지만 마을에서 아무도 하늘색 리본을 하지 않는 이유를 알고 있었습니다. 규칙 때문이기도 했고 사람들의 시선 때문이기도 했죠. 그래서 늘 하얀 리본을 매면서도 속으로는 조금 투정을 부리듯 중얼거리곤 했습니다. 흰색 말고 다른 리본을 해도 괜찮을 텐데 하늘색이 더 나한테 잘 어울릴 텐데 그냥 예쁜 색을 하고 싶은 것 뿐인데. 그렇게 오늘도 세레나는 고개를 숙이고 또박또박 그러나 어딘가 어긋난 박자로 걸어갔습니다. 그건 꼭 똑같은 걸음을 거부하고 싶다는 세레나 나름의 저항 같기도 했습니다. 그때마다 친구인 밀레는 곧잘 지적하곤 했습니다. 세레나, 너 또 엇박으로 걷는다. 그렇게 걷지 말라고 했잖아. 밀레는 참 반듯하고 바른 아이였습니다. 예복의 주름도 매일 다려오고 시간표에 적힌 모든 일정을 정확히 지키는 아이. 무엇보다 가틈이 문제라고는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세레나의 걸음과 리본, 그리고 생각이 불편하게 느껴졌던 거죠. 학교에서도 세레나는 조금씩 달랐습니다. 같은 문제를 풀고 같은 책을 읽고 같은 그림을 그리지만 그녀의 그림에는 남들이 쓰지 않는 색이 섞여 있었고 노트의 글씨는 정해진 획순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하루는 선생님이 교실을 돌다 세레나의 노트를 보며 말했습니다. 세레나, 글씨는 교과서처럼 써야지. 획을 바꾸면 친구들이 헷갈릴 수 있어. 세레나는 자신이 틀린 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다만 조금 다른 것뿐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모두가 눈길을 돌릴 때마다 그녀의 심장은 아주 작게 떨렸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선생님은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조화란 무엇일까요? 아이들은 줄줄이 대답했습니다. 똑같이 사는 거요. 다투지 않는 거요. 같은 생각을 하는 거요. 세레나는 잠시 망설이다 손을 들었습니다. 다른 마음이 모여서 하나가 되는 것 아닐까요? 순간 교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선생님은 세레나를 바라보다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만 유니벨에서는 모두가 한 마음으로 지내기에 큰 어려움은 없단다. 맞아요. 유니벨이 나쁜 마을은 아니었습니다. 마을은 늘 안전했고 사람들은 다정했으며 아프면 모두가 음식을 나눠주었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세레나는 자신에게 조심히 물었습니다. 나는 정말 조화를 깨고 있는 걸까? 그리고 며칠 뒤 졸업식이 다가왔습니다. 아이들은 모두 정해진 하얀 예복을 준비했고 선생님은 예복을 잘 챙겨오라고 당부했습니다. 세레나는 밤마다 조용히 옷장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안쪽 깊은 곳에서 하나의 옷을 꺼냈습니다. 그건 자신이 손바느질로 만든 고운 하늘빛 원피스였죠. 그 옷에는 세레나가 오랫동안 품어온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졸업식 날 아침, 세레나는 거울 앞에 서서 긴 숨을 내쉰 뒤 하늘빛 원피스를 조심스럽게 입었습니다. 학교 강당엔 아이들과 마을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줄줄이 선 하얀 옷들 사이로 세레나가 걸어 들어갔습니다. 순간 강당이 조용해졌죠. 그 색은 이 마을에선 너무 낯선 빛이었으니까요. 세레나는 고개를 들고 줄 끝에 조용히 섰습니다. 하늘빛 옷자락이 가볍게 흔들렸습니다. 맨 앞줄에 서 있던 밀레가 세레나를 본 순간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천천히 돌렸죠. 밀레의 등을 본 세레나는 마음이 철렁 내려앉는 걸 느꼈습니다. 그 반응이 의외였고 꽤나 아팠습니다. 세레나는 고개를 숙이고 땅을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그녀는 짐을 꾸렸습니다. 누가 쫓아낸 것도 화낸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더는 머무를 수 없었죠. 세레나는 가방을 메고 동쪽 문을 조용히 지나쳤습니다. 길은 오래된 울타리를 지나 낯선 풀향기가 스며든 언덕 너머로 이어졌습니다. 세레나는 누구의 배웅도 없이 그 길을 걸었습니다. 머물 수도 돌아갈 수도 없는 마음이 발걸음마다 묻어나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났을 무렵 짙은 안개가 걷히고 멀리 언덕 아래로 작은 마을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곳은 유니벨처럼 정돈된 집도 종소리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무질서하게 놓인 색색의 집들과 각기 다른 리듬의 발걸음들이 달빛 아래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 마을의 이름은 에클라타. 빛나는 조각들이 모여 사는 곳이었습니다. 세레나는 옷의 정원이라 불리는 옷가게 앞에 멈춰 섰습니다. 문을 여니 꽃잎처럼 흩날리는 천 조각들과 고요한 바느질 소리가 공기를 감쌌습니다. 어서 오렴. 주름진 손의 주인이 다정히 인사했습니다. 세레나 역시 고개를 숙인 뒤 이 마을에 대해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여긴 다들 이렇게 다른가요? 그 말에 아주머니는 천을 잡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다르니까 좋은 거지. 누구나 자기 마음을 잊고 사는 곳이란다. 세레나는 웃으면서 자신이 입고 있던 하늘빛 원피스를 가리켰습니다. 이건 제가 만든 거예요. 아주머니는 웃었습니다. 예쁘게 잘 꿰맸구나. 이 마을에 잘 어울리겠네. 세레나는 그 말을 소중히 마음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자초지종을 설명했습니다. 아주머니는 가만히 고개를 끄덕이시더니 천 조각을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그럼 갈 곳이 없겠구나. 괜찮다면 오늘은 여기서 묵고 가렴. 세레나는 고개를 숙이며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짐을 잠시 내려놓고 마을을 둘러보기로 했습니다. 세레나는 마을 중심에 겹쳐진 음의 거리에 들어섰습니다. 그곳은 두 갈래로 나뉜 거리였고 양쪽에서 전혀 다른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왼쪽 골목에선 기타와 색소폰이 재치 있게 박자를 쪼개고 있었고 세레나는 그 소리에 끌리듯 먼저 왼쪽 골목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사람들은 그 리듬에 따라 웃고 몸을 움직이며 자유롭게 거리를 오갔습니다. 특별한 멜로디는 없었지만 뭔가 솔직한 소리였습니다. 조금 어지러웠고 꽤나 들떠 있었지만 묘하게 따뜻했습니다. 세레나는 잠시 그 소리 속에 머물다가 천천히 걸음을 돌려 갈림길로 다시 나왔습니다. 이번엔 오른쪽 골목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곳에선 피아노와 바이올린이 부드럽게 이어지고 있었죠. 소리는 고요했고 거리엔 잔잔한 움직임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창가에 앉은 사람들은 편지를 쓰거나
책장을 넘기고 있었습니다. 두 골목은 완전히 다른 소리를 품고 있었지만 마을 중심에선 서로를 덮지 않고 겹쳐지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세레나는 자신의 엇박자 걸음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곤 생각했죠. 그건 틀린 게 아니라 그저 또 하나의 선율일지도 모른다고. 겹쳐진 음의 거리를 지나자 넓게 열린 둥근 광장이 세레나의 앞에 펼쳐졌습니다. 벤치 주변엔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 각자의 생각을 자유롭게 나누고 있었습니다. 나는 이 방식에 동의 못해요. 하지만 다른 의견은 들어봐야죠. 세레나는 걸음을 멈춘 채 그 풍경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그곳엔 말이 부딪히는 소리가 있었고 서로 다른 생각이 부정당하지 않는 묘한 울림이 머물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듣고만 있던 세레나는 어느 순간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다른 마을에서 왔어요.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조용히 그녀에게 모였습니다. 세레나는 숨을 가다듬고 또박또박 말을 이어갔습니다. 거긴 모두 같은 옷을 입고 같은 말만 해요. 그리고 그걸 좋아라고 불렀죠. 제가 좋아하는 리본조차 마음대로 맬 수 없었어요. 세레나의 말은 광장에 조용한 울림을 남겼습니다. 누군가는 고개를 끄덕였고 또 다른 누군가는 눈을 가늘게 뜨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때 한 여성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에게 조아란 무엇이었나요? 세레나는 그 물음에 며칠 전 선생님이 건넸던 질문을 떠올렸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조용히 무언가가 일렁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의 음만으로도 마음이 편해질 때가 있어요. 유니벨은 그런 곳이었어요. 모두가 함께 걷고 함께 멈추는 곳이니까요. 그런데요, 서로 다른 음이 겹쳐지면서 묘하게 어우러질 수 있다는 걸 이곳에 와서 처음 느꼈어요. 여성은 고개를 끄덕이며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이 찾은 방식이 그 마을의 질서와 어우러질 수 있다면 사람들도 분명 그걸 받아들일 수 있을 거예요. 그 마을을 진심으로 아낀다면 그곳에서 당신의 자리를 다시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요? 세레나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오랫동안 닿지 못했던 마음이 조금씩 돌아갈 길을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유니벨은 틀린 곳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자신이 누구인지 말할 수 있는 틈이 부족했을 뿐이죠. 그리고 지금은 그 틈을 만들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레나는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이만 돌아가 봐야겠네요. 밤이 깊어졌고 세레나는 옷가게 방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흐르는 별빛 아래 그녀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돌아가야 해. 그곳에서 내 자리를 다시 만들 거야. 그 결심은 따뜻한 안도감으로 번져갔습니다. 그곳은 더 이상 자신을 몰라주는 곳이 아니라 기다려주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세레나는 이불을 꼭 끌어당긴 채 고요한 숨을 토하며 밤을 마주했습니다. 며칠 뒤 유니벨의 동쪽 울타리가 다시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길은 여전히 정돈되어 있었고 익숙한 종소리가 조용히 울리고 있었습니다. 마을 입구에 이르자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세레나, 입구에서 누군가 부르자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세레나의 아버지는 달려와서 화낼 것처럼 얼굴을 찌푸리다 이내 물었습니다. 밥은 먹었니? 어머니는 말없이 안아주시며 따뜻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밀레가 달려왔습니다. 세레나를 보자 그녀는 한마디 말도 없이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그 품 안에서 억눌렀던 눈물이 터져나왔습니다. 네가 다른 옷을 입고 온 날, 난 우리가 멀어질까봐 무서웠어. 너랑 어릴 때처럼 같이 있을 수 없게 될까봐. 그래서 네 얼굴을 못 봤어. 세레나는 밀레의 등을 다독이며 숨을 내쉬었습니다. 나도 아무 말도 없이 떠나서 미안해. 그 말에 두 소녀는 오래도록 말없이 서로를 꼭 안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 마을 사람들은 조용히 둘을 바라보며 하나 둘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람들이 안도하고 있을 무렵 촌장님이 세레나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래, 어디 다녀온 게냐? 몸은 괜찮은 거니? 촌장님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에클라타라는 마을에 다녀왔어요. 그곳 사람들은 다 다르게 옷을 입고 서로 다른 음악을 들으며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누며 살아가요. 세레나는 말끝을 잠시 맺고 광장을 둘러보았습니다. 저는 처음엔 우리 마을이 잘못됐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도망치듯 떠났었죠. 하지만 그곳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저는 우리 마을도 소중한 곳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질서와 규칙은 서로를 아끼는 방식이었어요. 그걸 모르고 저 혼자 외롭다고만 생각했던 거죠. 촌장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왔어요. 이번엔
제 자리를 제 방식대로 만들어 보고 싶어서요. 질서와 다름은 어울릴 수 있다고 믿게 되었거든요. 세레나의 말은 마을 사람들 가슴에 조용한 파도처럼 번져갔습니다. 시간이 흘러 유니벨에는 축제의 날이 찾아왔습니다. 예전처럼 똑같은 흰옷이 준비되었지만 아이들은 스스로 고른 색의 리본과 넥타이를 작게 그러나 또렷하게 더했습니다. 부모님들도 처음엔 놀랐지만 이내 아무 말 없이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은 달라진 조화의 시작이었습니다. 질서는 여전히 있었지만 그 안에서 무언가 다르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광장 한쪽에 세레나와 밀레가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세레나는 하늘빛 리본을 단 아이를 보며 흐뭇하게 웃고 있었죠. 네가 돌아온 이후 우리 마을이 전보다 더 예뻐진 것 같아. 세레나는 밀레의 손을 꼭 잡으며 말보다 더 깊이 마음을 전했습니다. 그날은 소음이라 생각했던 것들이 비로소 화음으로 바뀌는 날이었습니다.